안녕하세요. 수학 원 32차 시 시그마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중단원, 소단원이죠. 그 시그마라고 하는 합의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열 각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열의 그 일부분의 항의 합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합의 기호는 사실 하나 있어요. SN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이 SN의 기호의 단점을 생각해 보면요.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수열을 먼저 우리가 더할 건지를 앞에서 서술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SN 기호는 무조건 제1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만을 나타내는 기호란 말이죠. 시작점이 무조건 1항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를 구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그마 기호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기호 시그마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A1부터 AN까지 AK 이런 형태들을 쭉 더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일단 더할 형태를 적어줍니다. 더할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 AK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K 값에다가 이제 1과 2, 3, 4 이렇게 넣어가면서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그것들 나온 결과들을 싹 다 더하겠다라는 기호를 우린 이렇게 시그마 그리스 문자의 S에 대응되는 그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썸의 앞 글자의 그리스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써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지를 아래와 위에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K라는 변수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넣어가면서 더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기호상에서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떤 L을 더해 줄 건지의 형태를 적어주게 되고요. 앞에 시그마 기호를 크게 써준다.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지에 대한 이 문자에다가 일반항의 문자에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넣어서 더하겠다라는 것을 시작점을 아래에 끝점을 위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호 표현 방법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형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숫자 그 자체를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일반항의 형태를 K라고 두고 이 K 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차례로 대입하면서 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그마로 주어져 있는 걸 한번 풀어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러면 K 값에다가 1부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더해봐라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K에다가 1 넣었을 때 2의 1제곱, K에다가 2 넣었을 때 2의 제곱, 3 넣었을 때 2의 세제곱 이것들을 싹 다 더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그쵸? K에다가 10 넣은 2의 10제곱까지 더해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기호 쓰는 거 연습이 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덕셈과 뺄셈에 대해서 시그마를 쪼개거나 합쳐 쓰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AK랑 BK라는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뺀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더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반대로 쪼개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요거에 대해서 더하거나 뺀 걸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증명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 시그마 기호는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풀었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지금 일반항이 AK 더하기 AK 플러스 마이너스 BK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2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N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들을 싹 다 더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N, BN 계산이 안 되니까 AN에 대한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놓고 BN끼리 있는 것들은 묶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가운데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bn 앞에는 전부 다 플러스가 있었을 거니까 플러스를 묶어주면 돼요. 근데 가운데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bn을 묶어낼 때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는 플러스로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된 덧셈 얘를 우리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형태를 보면 AN의 형태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문자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AK 이렇게 둘 수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저 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뒤에 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시그마에 대한 성질 증명은 다 이런 식으로 풀어 쓴 다음에 다시 정리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근데 매번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성질을 기억해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상수값은 안팎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다. 즉 시그마 안쪽에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이 상수를 바깥쪽으로 꺼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상수는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상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그마 입장에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문자가 아닌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마 문자는 K죠. 얘가 시그마의 문자인데 이 K랑 관련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상수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의 문자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전부 상수로 취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성질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죠. 이 시그마 기호를 풀어 써서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차근차근 넣으면 1 넣었을 때 CA1, 2 넣었을 때 CA2, 그 다음 N 넣었을 때 CAN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모든 항에 C라는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수 C를 공통인수로서 묶어내게 된다면 뒤에 쪽이 또 수열의 합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저 뒷부분을 시그마로 정리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성질은요. 시그마 안에 상수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위에 이제 이 항의 개수, 우리가 더하는 항의 개수만큼 C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K가 1부터 시작할 때는 그냥 위의 숫자랑 옆에 있는 이 상수랑 곱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도 그냥 위에 거랑 곱해서 CN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쪽이 1로 시작할 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수를 요 개수만큼 곱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 증명은 마찬가지로 풀었으면 1부터 n까지가 총 n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n개만큼 똑같은 애가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k를 대입했을 때 바뀌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은 c라고 하는 애가 n번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적인 덧셈을 곱셈으로써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PAK 더하기 Q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1차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수열의 1차 결합 형태를 쉽게 계산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AK 값이 3, 시그마 BK 값이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같은 시그마에 대해서 이 모양이 같은지도 한 번씩은 눈에 봐두셔야 됩니다. 이 같은 시그마에 대해서 이런 항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얘네들을 각각의 또 다른 수열, 이 3이라고 하는 상수항도 하나의 수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열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를 쪼개 쓴다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죠? 여기 K입니다. N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하시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배의 B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이미 값이 나왔죠. 얘는 그냥 3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될 건데 이쪽을 보시면요. 2배의 BK 상수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쵸? 이 상수는
시그마 바깥쪽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시그마 BK가 지금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4, 즉 8로서 계산해 줄 수 있는 값이죠. 세 번째 주어져 있는 얘는 안쪽이 완전히 K랑 관련 없는 상수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만큼 3을 곱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해 보게 되면 3 더하기 8 더하기 3n 이렇게 되니까 3n 더하기 11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n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시그마의 정의,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문제들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